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말고 인간지능입니다. 예, 오늘 인간지능. 인간지능이 뭐예요? 인간지능 우리의 지능이죠. 아, 우리의 지능. 아마존이 그 되게 신기한 기술들을 많이 좀 보여줬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좀 신기하게 봤던 거는 아마존 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쇼핑 카트에 싣고 나가면 바로 결제되는. 예, 네. 저스트 워크아웃, 이제 무인 매장인데 들고 나가면은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네. 화면 보시면은 그냥 들고 나가잖아요. 네. 도둑 아닙니다. 보면은 바로 가방에 집어넣잖아요. 이거 도둑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도둑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커머스 시장을 다 장악을 하더니 이제 오프라인까지 다 장악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선보였는데 제프 베조스는 2020년까지 미국에 2,000개의 무인 매장을 만들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매장들을 철수를 하기로 했어요. 이건 대쉬카트라는 건데 네. 이 카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 무인 계산 시스템인데 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마존고는 다 철수를 했고 식료품 매장인 그 아마존 플래시 매장에서도 무인 계산 시스템을 좀 없애기로 했어요. 지금 보는 거는 대시카트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손바닥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 있잖아요. 네. 무인 결제 시스템의 일부인데 이것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개인정보의 위험이 좀 있다고 했고 집단 소송을 당해가지고 네. 이걸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무인 매장을 없앤 게 뭐 사실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것 중에 이 매장에는 계산원이 없는데 네. 이 결제를 위해서 인도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한 고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결제를 하게 되면 카메라로 그걸 찍은 다음에 네. 거기서 결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도에서요? 매장에는 카메라만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자동 결제인 줄 알았죠. 인간이 결제할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영수증 받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계산원이 그 동영상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무인 결제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네.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 매장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70%는 수동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습니까? 예, 리멤버라는 명함 앱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갤럭시 노트 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갤럭시에도 기본 앱으로 명함 인식 앱이 있었어요. 이게 광학 문자 인식 OCR이라는 기술인데 이것도 AI 기술입니다. 네. 근데 삼성에서는 2020년 이후에 앱을 없앴어요. 오. 왜 없앴냐면은 자꾸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리멤버는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정확해요. 예, 이름도 나오고 네.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네. 너무나 정확하게 된다는 너무 거죠. 정확해요. 그리고서 그게 결국은 명함 관리 앱의 부동의 1위가 됐는데 네. 그 리멤버의 성공 비결은 수작업입니다. 네? 사람이 쓴다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찍어서 올리면 네. 직원들이 명함 속에 있는 글자를 보고서 입력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거는 리멤버 대표님이 그냥 언론 인터뷰 나오면 자주 얘기해요. 뭐 자기들이 뭐 손으로 쓰는 거 모르냐. 네. 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OCR이냐 아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요. 그리고 이제 OCR도 하긴 하는데 이게 수작업이라고 소문이 나서 좀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이거는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리멤버에서는. 리멤버가 초창기에 100% 수기 입력을 통해 입력하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OCR 기술이 만족할 수준이 이를 때까지 최대한 더 미뤘다. 하긴 우리는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야지 이 수단이 인공지능이라고 환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OCR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은 자동 입력이 되고 그 중에 좀 인식이 안 되는 거는 여전히 손으로 입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예 저기도 있어요. 그 아마존에 네. 인간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미케니컬 터크라는 기술인데 네. 이 기술은 뭐냐면은 온라인 인력 장터입니다. 온라인 인력 장터. 인력 장터. 장터에다가 네. 이 일 좀 해주실 분 이렇게 올리면 네. 제가 그 일 해드릴게요.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거 있냐면 컴퓨터로 노가다 하는 작업들을 주로 합니다. 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한다는 건 아닌데 네. 우주 천문 사진을 보고서 그 중에 이제 특정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네. 뭐 그런 거는 뭐 사진이 뭐 만 장, 그렇죠. 뭐 10만 장 있으면 그러니까 하는 건 별거 아닌데 하려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나눠서 일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활용한 프로젝트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이미지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미지넷. 네, 이분이 이제 페이페이리 교수님인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 이미지넷 프로젝트는 현재의 인공지능의 역사적 장면을 만들어낸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제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다 라벨을 붙였어요. 어. 개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라벨을 붙이는 작업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려면 네.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런 거를 최소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얘가 맞췄는지 틀렸는지도 보려면 네. 답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답안지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다가 라벨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이제 네. 사진 보고서 와 이건 개, 이건 고양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게 이미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막 수십만 개 막 이미지를 다 긁어다가 아 이거는 개, 고양이 이러고 있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에다 그걸 올린 거예요. 아. 이 일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상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67개국에 5만여 명의 사람이 사진 10억 장을 일일이 라벨을 붙인 데이터셋을 만든 것이 이미지넷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넷을 가지고 페이페이리 교수는 이거를 하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인공지능 하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 내가 이 이미지넷을 무상으로 공개할게. 네.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시험해보고 싶은 알고리즘 있으면 이 데이터 가지고 써. 한번 해봐. 네. 라고 해가지고 이 이미지넷을 공개를 하고서 2010년에 이미지넷 인식 대회를 엽니다. 자, 니네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한번 대회를 열어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지넷 인식 대회를 열었고 1회 때의 그 정확도가 72% 보이시는 게 오차율인데 72%고 2회에는 74% 인식률이 높아요. 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3회 대회 때 갑자기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이게 84% 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2012년은 이미지넷 대회의 우승자가 그 인공지능 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 제프리 힌튼 교수예요. 누구죠? 제프리 힌튼 교수는 지금 현대 인공지능의 구루로 뽑히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썼던 기술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딥러닝. 딥러닝. 이때 처음으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84%로 정확도를 확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 다 없어졌습니다. 다 딥러닝이야. 머신러닝 이런 거 안 합니다. 네네. 모든 인공지능을 다 딥러닝으로 뒤엎었던 일이 2012년 이미지넷이었고 딥러닝을 처음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팀. 네. 그리고서 이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나중에 여기서 우승을 하고서 그 DNN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네. 이 DNN 리서치가 어디로 갔냐? 구글에 인수됐습니다. 오. 구글로 인수됐을 때 요게 세 명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알렉스 크리제부스키, 일리아 수츠케바, 제프리 힌튼 요 세 명이서 만든 회사인데 수츠케바는 되게 유명한 그분 아닙니까? 그분 오픈 AI. 맞습니다. 예. 오픈 AI의 창립 멤버 일리아 수츠케버가 같은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이름이 알렉스넷이거든요. 네. 알렉스넷. 이것도 인공지능의 한 획을 그었는데 왜 알렉스넷이냐? 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알렉스 크리제프스키. 그러니까 셋이서 만든 회사에 구글에 얼마에 팔렸냐? 무려 600억 원. 600억 원에 인수가 된 다음에 이 힌튼 교수가 구글로 들어가서 구글이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서 제프리 힌튼 교수는 언제 회사를 나왔냐면 구글에 다니다가 바드라는 걸 지휘했던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인데 구글의 인공지능은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내가 구글 안에 있으면 견제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 수츠케바 같은 경우는 네. 그 알파고를 비롯한 프로젝트들을 진두지휘하다가
구글을 떠나서 이거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돈벌이에 이용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샘 알트만과 함께 만든 게 오픈 AI입니다. 아. 그리고 요때 이후로는 다 딥러닝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반도체가 네.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아, 2012년부터요? 예. 어허. 그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돌렸던 그랬더니 정확도가 너무 높더라. 네.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던 게 2012년 대회예요. 그러면은 이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사용했던 아키텍처가 네. 바로 쿠다. 요 세팅이 된 겁니다. 아. 딥러닝을 한다. 네. GPU를 활용해서 쿠다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GPU를 쓴다는 건 알았는데 예. 그 시작을 누가 했을까? 그쵸. 와, 예. 그 사연이 여기 그러니까 있었네. 아예 시작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정말 역사적인 장면에서 그걸 보여주게 됐고 음. 그 뒤로는 다들 엔비디아 GPU에 쿠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게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서 2017년에 97% 인식률까지 올라온 다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인간 인식률이 95%거든요. 아, 사람도 5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100개를 주면 그쵸. 한 5% 정도는 사람도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를 97%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니까 네. 야 여기서 더 인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넷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라벨을 붙여서 만든 데이터셋을 네. 활용했고 이거를 인공지능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인공지능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머핀하고 치와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머핀과 치와와. 예. 머핀하고 치와와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림 같이 보시면은 네. 조금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뭐가 머핀이고 뭐가 치와와인지. 그러네요. 이거 보면서 뭐 사람이 봐도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와. 인공지능이 뭐 이 정도 틀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음. GPT가 인식한 겁니다. 첫 번째 칸은 블루베리 머핀이고요. 두 번째 칸은 치와와고요. 네. 세 번째 칸은 블루베리 머핀이고요. 치와와의 위쪽 옆모습입니다. 잘 맞췄는데요? 초코칩이 들어간 쿠키입니다. 요건 네. 블루베리가 아니라 초코칩이 들어간 쿠키라고. 네. 우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더 구분 잘해요. 그러네요. 예. 치와와의 얼굴 클로즈업이다. 이게 우와. 정말 구분 잘합니다. 이게 이제 끝났어요. 이미지 인식을 사람이 더 잘할 거다라는 거는 착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푸들과 치킨을 구분할 수 있는가? 지금 같이 보시면은 네. 치킨하고 이제 구분이 힘들지 않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치 뭐 이거는 인간이 봐도 힘든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거 했던 이미지넷 만들었던 게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 네. 미케니컬이라는 건 기계고 네. 터크는 투르크거든요. 터키. 어. 이 이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기원을 설명을 드리면 네. 예전에 체스 두는 기계라고 부르는 미케니컬 터크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체스 두는 기계. 예. 이야. 터크는 터키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보시면 이건 상상도인데 네. 이런 식의 기계가 있는데 자동으로 체스를 두는 기계예요. 1770년도. 와, 저렇게 일찍. 예. 얘랑 체스를 둬서 진 사람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벤자민 프랭클린. 그 똑똑한 분이요. 예, 그런 네. 분들이 요 기계하고 체스를 둬서 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그래요? 예. 요 안에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이야, 황당하네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체스 두는 터키인이라는 거의 미케니컬 터크인데, 네. 그러니까 시작은 이게 인간지능이었고, 근데 요 이름 미케니컬 터크의 이름을 따서 아마존은 인간지능 서비스인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를 만들었고, 네. 미케니컬 터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붙였던 라벨을 했던 그 이미지넷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네.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와. 흥미로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기계가 알아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뭔가 환상적인 인공지능을 상상하긴 했는데 결국 그런 인공지능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의 인간지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긴 하네요. 예, 그리고 뭐 그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네. 인공지능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인간의 일자리를 또 뺏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있고. 근데 뭐 사실 그냥 뭐 좋은 건 네. 힘든 일은 좀 이제 인공지능이 좀 하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으면 네. 걔도 밥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류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부가가치를 가지고 인간들이 좀 놀고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미케니컬 터크. 사람이 한다 그래갖고 무시할 뻔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결국 인공지능의 바탕이 됐던 기본이었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